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네, 오늘은 유니티를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아들 나가셨네 아들. 네, 아들 가져왔습니다. 내다 버리긴 했는데. 아 내다 버리셨어요? 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네네. 어쨌든 오늘은 4분기 실적 발표 얼마 전에 했었고. 금방.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유니티 밸류에이션 모델을 공개를 합니다. 전격 공개. 네, 전격 공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니티 초기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쵸. 예, 이게 거의 작년 1월 그쯤부터 투자를 했는데 이쯤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이쯤 들어가고 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들의 보호 물량 있지 않습니까? 예수 물량. 예, 예수 물량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쭉 많이 떨어졌었고 사실 뭐 그 외에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애플 그 광고 정책 변경이 이때 발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쭉 떨어졌고 근데 뭐 저는 사실 유니티에 대해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 추매를 했고요. 네. 그래서 평균 단가는 대충 한 $109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더 싸네요. 그쵸. 그래서 판 거는 한 이때쯤. 네. 야무지게 파셨네. 예, 맞습니다. 유니티로 좀 수익을 많이 냈었고 $180 부분 정도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180쯤에 팔았던 것 같고 이제 판 이유는 차차 이번에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선 유니티의 실적을 보면은 이 4분기 실적이겠죠. 네. 그래서 총 일단 레베뉴 그러니까 매출은 315.9 밀리언 달러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QOQ 대비해서는 10%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장률 진짜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전 분기에 비해서 10% 증가를 한 거고 보면은 이제 R&D랑 세일스 마케팅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퍼레이팅 인컴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더 손실이 났고 넷인컴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성장주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R&D 지출이나 이런 거를 줄였다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우선 총 매출은 YOY 기준으로는 43%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성장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연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2% 성장을 했고 20년도에 43% 그리고 이번 4분기를 끝으로 22년 회계년도가 마무리됐으니까요. 21년도에는 44%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갈 길 가는. 맞습니다. 매년 4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좀 굉장히 스몰캡 종목들은 사실 초반에는 매출 성장이 엄청나죠. 막 5-60%씩 가는데 그쵸. 그 이유가 절대량이 작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당연히 그쵸. 성장률로 봤을 때는 높게 받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를 끝으로 1.1빌리언 그러니까 굉장히 중견기업이 된 거죠. 중견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4% 오히려 성장률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야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이랑 오퍼레이트 솔루션을 나눠보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했으니까. 네, 많이 했고 이제 다른 영상을 유니티를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오시면 되고 다 안다는 가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크리에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거의 50% 가까운 성장을 냈고 QOQ로 19%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야무진 실적을 기록했고 두 번째로 오퍼레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YOY로 45% 그리고 QOQ 대비해서는 5% 성장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양쪽 사업부에서 모두 고성장을 이뤄나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유니티를 11월에 왜 팔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오퍼레이트 솔루션 분야에서 성장 둔화가 보였거든요. 마법의 그 둔화세 증가. 네, 맞습니다. 둔화세. 성장세 둔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크리에이트 솔루션 해봐야 매출 비중이 31%거든요. 이번 분기 기준으로. 네. 사실 이것도 25%에서 꾸준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오퍼레이트 솔루션이 메인 비즈니스고 그쵸. 이게 이제 광고 수입이다 보니까 그 애플의 IDFA라 그러죠. 그 광고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최근에 페이스북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 보고 이거 광고로 돈 버는 애들 다 죽겠구나.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3분기에 이 오퍼레이트 솔루션이 기존에 막 QOQ 대비해서 8% 뭐 거의 10%씩 성장을 하다가 뭐 2분기에는 25% 성장을 했고요. 3분기에 갑자기 1% 성장에 그쳐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애플의 IDFA 정책이 반영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는 4분기에 이 부분이 역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5% 증가했다. 뭔가 제가 느껴지는 거는 네. 2분기가 너무 높아서 기고 효과가 아닌가.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근데 물론 또 당장 이제 앞으로 변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기고 효과를 고려해서도 뭔가 이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는 애가 갑자기 1% 성장?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한창 애플의 그 IDFA 영향이 아직 22년 1분기가 피크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렇게 둔화가 된다면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충분히 역성장할 수 있겠다. 성장률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팔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유니티는 결국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장기 성장 동력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가 1% 감소를 했을 때 얘는 성장이 그냥 미미하다가 이때부터 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러게요. 이게 밑에서는 광고 정책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위에서는 날개 다친 듯이 올라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경우도 이거를 다 인지를 하고 최근 3분기, 4분기에 M&A를 통해서 굉장히 이 크리에이트 솔루션 부분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M&A가 그 무슨 그래픽 기업. 맞습니다. 웨타 디지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업을 했는데 웨타가 가장 큰 M&A고 이번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어찌됐든 굉장히 좋았고 특히 크리에이트 솔루션에서 하드캐리를 했다. 그리고 오퍼레이트 솔루션도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했다. 장기 성장 동력인 크리에이트도 괜찮았고 맞습니다. 기존에 많은 매출 비중 담당했던 것도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네, 우려를 잠식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일단 숫자적으로는 완벽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줬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서퍼님도 아시겠지만 실적도 실적인데 실적 발표의 꽃은 사실 컨퍼런스 콜입니다. 중요하죠. 예,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죠. 예,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맞아요. 예, 나락을 가고 맞아요. 실적이 안 나와도 떡상하고 맞아요. 예, 왜냐면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리고 경영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게 가장 메인이고요. 실적 발표에서는. 그래서 숫자만 보면 안 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이번에 좀 신났더라고요. 유니티 CEO가 왜 신났어요? 뭐 굉장히 우리 잘했다. 기록적이다. 맞는 말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다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조금 추려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22년 예상 매출은 14억 8,500만 달러에서 15억 5,500만 달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1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1.1 빌리언 예, 정도. 1.1 빌리언 정도 나왔었는데 한 14빌리언에서 15빌리언 나온다. 1.4에서 1.5 빌리언.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YY로는 34에서 36% 성장을 하는 거고요. 좋네요. 예, 22년에도 그러니까 한 중간값으로 보면은 35% 성장을 제시를 해준 거죠, 가이던스를.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느낀 거는 아니 IDFA 타격이 있고 실제로 오퍼레이트 솔루션 1%밖에 증가를 안 했고 과연 내년에 성장률 30-40%가 유지가 될까?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3분기 실적 발표 때 제가 느낀 거고요. 그래서 판 게 있었죠. 그게 두 번째로 큰 이유고 첫 번째로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해놓은 적정 주가 대비 너무 크게 오버슈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모델도 맨 뒷부분에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주가도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유니티가 4분기랑 내년 1분기에 성장 둔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팔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고 오퍼레이트 솔루션도 생각보다 IDFA를 잘 이겨내고 있다. 태세 전환이 느껴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쵸. 부분이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사실 판 게 합리적이었다고 아직도 생각은 해요. 지금 주가 보면 아주 합리적인 매도였죠.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매도였는데 어찌됐든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이거는 다시 잡아야 되는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모델링을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진입 가격을 조금 생각을 하고자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22년 가이던스 성장률 35%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TAM인데 IPO 당시에 추정했던 TAM 그러니까 TAM은 이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랑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규모다. 총 시장 규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IPO 때는 우리 TAM은 290억 달러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유니티 태세 전환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니까 TAM 450억 달러였어. 그때 좀 싸게 했네. 네, 맞습니다. 이때도 충분히 부풀렸을 텐데 IPO니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메타버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핫하죠. 너무 네, 핫하죠. 메타버스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니티고 그러다 보니까 TAM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유니티의 CEO도 이를 당연히 인지를 하고 어필을 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IDFA가 적극적으로 실행된 2021년에도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보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어떤 게 아쉬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22년 1분기가 피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매출에. 네, 그 IDFA 영향이 타격을 받는 게. 음.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자신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수치화해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4분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4분기에는 원래 이거를 예상했는데 그 영향으로 어느 정도 줄었고 뭐 이거를 상쇄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기존 고객들의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조금 제시를 해줬으면은 다음 분기에 포지션을 잡는데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썼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시장 점유율 확보했어. 잘될 정도로, 거야. 예, 잘 될 거야. 우리 4분기에도 좋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아쉬웠습니다. 아쉽다. 네. 수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다음에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크리에이트 부문 중에 난 게이밍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유니티를 봤을 때 얘네 방향성은 그러니까 게임 제작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유니티가. 그걸로 유명하죠. 예, 근데 사실 게임은 시작에 불과하고 다른 산업에서도 3D 제작 툴을 다 모두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툴로서 거듭나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니티 주주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CEO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아닌 부문에서의 유니티의 성장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넌 게이밍에 좀 예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건설, 건축, 뭐 디자인 이런 거에서 메타버스를 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번 분기에 현대차랑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협력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공장의 제조 공정에서도 이 유니티의 툴을 활용한 그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제조 공정을 바꾼다라고 돼 있고 도요타는 이미 유니티를 쓰고 있고요. 제조 공정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베이랑도 협력을 했는데 그 이베이가 이제 쇼핑 약간 이커머스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제품을 볼 때 그냥 단편적으로 2D로 보는 게 아니라 유니티를 활용해서 만든 그 360도 3D 뷰로 이베이에서 고객이 좀 더 이렇게 와닿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에서의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툴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이번 4분기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랑도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이름은 안 알려주고. 이름은 안 알려졌습니다. 뭐 그래서 걔네 중에 하나겠죠. 뭐. 네. 개인적으로는 샤오펑이었으면 좋겠네요. 샤오펑. 샤오펑의 성장률이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모르는데 뭐 니오 아니면 샤오펑 뭐 리오토 뭐 이런 네, 애들 중에 리오토 하나겠죠. 이런 애들이겠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얘네랑도 이제 협력을 맺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비공개였습니다. 글로벌 산업기계 제조업체랑도 맺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난 게이밍에 들어가는 거고 이 난 게이밍에서 YOY 70% 그러니까 이거는 높다. 21년도 기준입니다. 네. 4분기에만 20% 성장했고 21년도를 다 합쳤을 때 20년도에 비해서 70%가 성장을 했습니다. 4분기가 제일 잘한 거네요. 맞습니다. 점점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다양한 자기들의 서비스에 메타버스를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4분기 기준으로 전체 크리에이트 매출 중에 25%가 난 게이밍입니다. 옛날엔 10%대였잖아요. 10%였습니다. 예, 치고 기억하시나요? 올라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요. 전 들은 거 다 기억해요. 예, 벌써 점유율로 따지면 2.5배가 증가를 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네. 이런 유니티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뭐로 하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중요한 지표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10만 달러 이상 고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10만 달러를 넘어야 좀 유의미한 고객으로 쳐준다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상 고객이 몇 명이냐, 그리고 얘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몇 %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수치인데 이번에 4분기로는 1052개로 확대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는 793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올해로 이제 1052개로 확대가 된 거고요. 총 4분기 매출 중에 85%가 20만 달러 이상 고객, 그러니까 1052개의 기업이 8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상 B2B 기업이. 예, 캐시카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더 이제 확대가 되는 게 유니티의 성장 동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굉장히 큰 기업들이랑 계약을 맺는 것도 있지만 유니티를 사용하면서 이제 원래는 10만 달러 이상이 안 됐는데 1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그런 고객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약간 그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 4분기에 5년 만기 채권을 총 17억 2,500만 달러 발행하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제 블로그에도 이 공시가 난 날 일주일 이내로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웨타 디지털,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CG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VFX라고 이 전 세계 VFX 팀 중에 가장 유명한 팀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인수할 때 사실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 이제 돈이 없었구나. 예, 제가 세 번째로 유니티를 판매한 이유인데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엄청 긍정적인 겁니다. 그쵸. 이 툴을 만드는데 이 웨타 팀의 소스랑 그런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는 정말 큰 성장 동력이고 얘네 라이벌인 언리얼과도 이제 격차를 벌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얘네가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얘네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를 발행하려면은 그 전환사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지금 유니티가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좀 재무적으로 부담된다 주주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제로 쿠폰 레이시라고 돼 있는데 이자가 없군요. 이자가 없습니다. 채권인데 이자 없는 채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 그쵸.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전환가액이 30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08달러 전 유니티가 308달러 가기 전까지는 이 17억 2,500만 달러를 빌리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대가도 없는 거죠. 그쵸, 공짜죠, 공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거는 이따 뒤에 밸류에이션에 제가 반영을 해놨고요.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이 있는데 뭐 영업 마진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고객을 키워야 우리가 매출이 더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비즈니스다. 뭐 이런 거 다 강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 사업에서도 탑 퍼블리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객들이 유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라이엇 리그 오브 레전드. 롤 IP를 활용한 RPG 게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저 알지는 뭔지는 알아요. 예, 네, 이거 뭔지는 알아요. 저도 뭐 게임을 좋아하니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유니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 스팀이랑 뭐 닌텐도 이런 데 다 이제 나올 거고. 21년 4분기에 나왔는지 나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이제 유입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들어갈 건데 우선 아까 말한 그 전환사채가 네. 어떻게 반영이 되냐? 총 17억 2,500만 달러고요. 전환가액은 308.72달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든 전환사채가 308.72달러에 실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더 비싸게 실행되겠죠. 당연히 이 밑에서는 실행하는 사람은 바보니까. 그렇죠. 예, 이 위에서 실행되니까 어찌됐든 이 가격에 모두가 실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늘어나는 보통주는 558만 7,587주가 네. 됩니다. 그래서 26년도 5년 만기니까 26년도에 이만큼의 보통주를 유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21년 발행주는 이거는 단위가 이제 사우전드인데 2억 8천만 주. 맞습니다. 네. 2억 8천만 주에서 2억 9,400만 주로 26년도에 바뀌겠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땐 중간에 더 할 것 같긴 해요. 뭐 유상증자든 뭐든. 예, M&A를 지금 약간 맞들린 것 같아가지고 예, 더 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이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했고요. 어질어질할 텐데 네, 천천히 예. 해보시죠. 천천히 해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32.58빌리언이고요. 네, 현재 시가총액. 예, 맞습니다. 현재 주가는 111.35달러입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것까지는 이미 나와 있는 실적이고요. 11년도까지는.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 매출과 넷인컴은 모건 스탠리의 밸류에이션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제가 뭐 성장률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구하는 것보다 이 주요 IB 모건 스탠리가 당연히 더 잘하겠죠, 저보다.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어그러지면은 사실 전혀 무의미한 밸류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뭐 다 가정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예, 모건 스탠리에 참고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26년도에 이제 넷인컴이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까지는 넷인컴이 마이너스고요. 네. 따라서 이제 PSR 밸류에이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레베뉴는 다 돼 있으니까요. 이제 그럼 멀티플을 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 멀티플을 뭘로 적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향후 5개년 CAGR 매출 성장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까지 매출 성장률 CAGR이 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 32 정도로 적용을 했고요. 물론 이거는 저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물론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인 거죠. 견해고요. 네. 예. 그래서 PS를 32로 적용을 했을 때 타겟 프라이스는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PV 값으로 땡겨 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조금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숫자가 아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구한 거로는 22년의 타겟 프라이스는 164달러다. PS 32를 적용을 했을 때, 32배수를 적용했을 때 32배수를 적용을 했을 때 네. 22년도는 164달러가 타겟 프라이스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6년도부터는 어닝스가 나오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예상대로라면 네. 그래서 이 어닝스를 EPS를 가지고는 PE 멀티플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는 어닝스가 양수니까요. 근데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26년도 뒤에서도 매년 거의 25%에서 30%씩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고 이 EPS 절대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PE 멀티플로 했다가는 큰일 조금 나죠. 이상한 수치가 나옵니다. 네, 큰일 나죠. 예, 그래서 PEGR 그러니까 성장률을 반영한 패그 멀티플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패그를 이 정도로 적용을 했다. 물론 이것도 패그가 2냐 1.5냐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TAM 규모랑 현재 성장률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면 패그 2가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그 2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6년도의 타겟 프라이스는 482달러 그리고 27년도에는 544달러가 나오고요. 예.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26년도에는 아까 말한 전환사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반영한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22년 기준의 타겟 프라이스는 164달러 이거는 PS 멀티플 32배수를 적용을 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482달러 이거는 패그 레시오 2배를 적용을 한 수치다 이고요. 물론 이게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26년, 27년.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 올해만 금리 인상이 몇 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주 멀티플 축소의 리스크가 있고요. 지금 PS 30 빼면 뭐 적당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게 2년 뒤에 보면 PS 30배 정말 말도 안 됐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주 멀티플이 축소될 위험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성장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구한 얘네의 성장률과 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성장률과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든 생각은 네. 이 밸류에이션 파트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보면서 좀 어려웠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뭔가 뭐 숫자도 좋은데 깔끔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다음에는. 뭐 이게 저희도 연습하는 과정인 거니까. 그쵸, 그쵸. 이게 일단 그냥 궁금했던 거는 네. 여기 가보시면 지금 CAGR 30 멀티플은 향후 5개년 CAGR 31을 적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저의 좀 고민이 많이 녹아져 있는 파트인데 그런 거 같긴 한데. 네. 이게 PS 멀티플을 몇을 줘야 되냐 대체. 그렇죠. 네. 이게 항상 성장주 밸류에이션 할 때 굉장히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주냐면 PS 멀티플은 PS뿐만 아니라 PE 멀티플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업이 과거 5년 동안 받았던 멀티플 아니면은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업체들의 평균 멀티플에다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가산한 거 보통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PS 멀티플을 사용을 하면은 더 높아지거든요. 왜냐면은 그 과거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 기간 동안 메타버스라는 테마성 이슈가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얘가 PS 60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럼 얘의 피어가 누구냐라고 보면은 언리얼이거든요 결국엔. 네. 근데 언리얼은 비상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체 뭘 줘야 되냐 그나마 가장 그 상대 평가로 봤을 때는 어도비가 가장 적합한 밸류에이션일 것 같긴 합니다. 둘 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고 근데 사실 어도비의 밸류에이션을 주자니 어도비와 유니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비슷하긴 하지만 결코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얘네가 활용되는 그런 툴의 TAM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그럼 얘네한테 뭘 줄까? 결국에는 매력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현재 뭐 멀티플 PS 멀티플이 3, 40씩 받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그럼 이 3, 40은 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충 이 정도의 그러니까 20년도부터 24년도, 5년도 이때 CAGR을 구했을 때는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긴 기간 말고 얘네가 지금 매출 성장이 44%뭐 이렇게 갔으니까 PS가 보통 이 정도 받고 있었어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 멀티플은 성장률과 비례해서 받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5개년 CAGR이 어느 정도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던 거네요. 맞습니다. 피어도 찾아보고, 네, 맞아요. 뭐 비슷한 기업도 찾아보고, 원래는 과거자료도 참고를 했는데 다 안 되니까 맞습니다. 멀티플을 뭘 주지? 라는 고민이 생겼고, 맞습니다. 그러면 매출 성장률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여기 충분히 차용할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넣었다. 맞습니다. 제가 뭐 서퍼님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하락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제가. 많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직접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시행착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나름대로 이 국리 저 국리를 해가면서 구한 수치이고 향후에 이제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PS32는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찌됐든 저는 이 엑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치만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런 거를 조금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길고 긴 고민 끝에 그래서 시청자들 궁금해요. 그래서 얼마는 2020년 164달러라고 본다. 맞습니다. 라가 결론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164달러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쨌든 방금 저희의 대화에서도 뭐 느끼시겠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네. 이제 향후에 얘네 성장률이랑 이런 것들은 물론 실적 발표 때마다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바뀔 예, 테니까. 계속 바뀌고 그렇죠.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그쵸. 실적 발표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제가 PS32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만약에 3분기에 밸류에이션을 했다면은 이 성장률 이 CAGR 30 몇 %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보다 당연히 디스카운트를 했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어찌됐든 제가 22년 1분기에도 실적 발표를 가져와가지고 현재 제가 해놓은 모델링을 업데이트한 거를 다시 비교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켜봐달라 우리를. 맞습니다. 유니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때마다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주분들이 엄청 기다리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이제 팔로우업을 같이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다행이네요. 네. 예, 구독자분도 알아봐 주시겠죠. 다 듣고 계실까요? 164달러. 164달러. 네, 어쨌든 다음번에는 아마 엠페이즈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더 좋은 주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